혹시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상대가 말꼬리를 잡으며 시비를 걸어온 경험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시비를 건 상대가 이죽이는 말에 제대로 대꾸도 못했다가 집에 와서 억울함에 파르르 떤 적은요? 별일 아닌데 왜 저렇게 나를 세우나 상대를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말했을 때 난 이런 식으로 맞받아쳐야 했는데 하면서 소가리를 하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괜히 사람과 얽히고 싶지 않아집니다. 괜한 감정 소모로 체력을 낭비하고 싶지도 않고 지키고 싶은 품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굳이 맞서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 합니다. 어차피 따지면 끝도 없고 분위기는 어색해지고 감정만 상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웃기게도 이런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차린 것인지 자꾸만 상대는 내가 그은 선을 슬금슬금 넘어옵니다. 시비를 피하려고 늘 참기만 했더니 오히려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참으면 두 번, 두 번 참으면 세 번, 같은 사람이 또 비슷한 말투로 건드려 옵니다. 마치 내가 아무 말 안 하는 걸 약점으로 여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화를 내면서 시비를 거는 상대를 이기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무례한 사람을 조용히 멈추게 만듭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감정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무례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관계의 선을 긋고 자기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참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로는 단단히 서 있는 사람과 그냥 참기만 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은 시비 거는 사람을 억지로 이기는 법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도록 조용히 무너뜨리는 법을 말했습니다. 말을 길게 늘어놓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더 이상 함부로 말을 못하게 만드는 방식 말입니다. 오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비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존엄을 잃지 않으며 다시는 그 사람이 함부로 나를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단 한마디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지혜 노트에서 정약용의 시선으로 시비를 끝내는 말의 원리를 차분히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지 않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비 거는 사람은 상대의 반응을 노린다. 동네 카페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지인과 나누는 대화 중간에 불쑥 끼어듭니다. 요즘 날씨 어디가 좋아요? 미세먼지 장난 아닌데?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말투가 묘하게 따지는 말투입니다. 그냥 넘기려 했더니 또 한마디 거듭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밖에 잘 안 나가시나 봐요. 순간 뭐라 대꾸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설명하자니 괜히 변명처럼 들릴 것 같고 그냥 두자니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브래드 부시먼 교수 연구팀은 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20년 넘게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대화 내용 자체보다 상대방의 반응에 83% 이상 집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 시비를 거는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대가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말을 거는 것입니다. 반응이 나올수록 더 밀어붙이고 반응이 약해지면 흥미를 잃습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상대를 흔들어 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히 대화를 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상대의 마음의 중심을 잃고 반응하기를 기다립니다. 이럴 때 내가 시비 거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한번 반응하면 그 사람은 옳다구나 하고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어리석은 자는 말로 상대를 쓰러뜨리려 하고 현명한 자는
침묵으로 상대를 지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은 당신의 대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갑자기 말꼬리를 물면서 시비를 건다면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는 것, 그게 첫 번째 나를 지키는 방어선입니다. 무례한 사람이 던진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당신의 설명이 아니라 당신의 동요이기 때문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판은 기울기 시작합니다. 괜한 말로 에너지 쓰지 마시고 마음의 중심만 단단히 지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논리로 맞서면 시비는 반드시 커진다. 68세 이용녀 씨는 병원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병원비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 정도면 바가지 아닌가? 옥녀 씨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검사는 제대로 받아야죠. 그러자 상대가 말투를 바꿉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병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따질 건 좀 따져야죠. 순간 옥녀 씨는 상대의 반응에 당황해서 자신의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어쨌든 건강은 중요하니까 검사는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자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누구는 건강 중요한 줄 모르나? 건강 운운하면서 병원 편만 드시네요. 옥녀 씨가 상대에게 이유를 말할수록 기분 나쁜 상황은 더 꼬였고 결국 옥녀 씨 기분만 상한 채 자리를 옮겼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과 제임스 크로스 연구팀은 감정적인 갈등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논리로 대응할 경우 갈등이 해소되는 비율은 12%에 불과했고 오히려 88%의 경우 대화 시간이 3배 이상 길어지며 감정적 소모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애초에 논리를 원하지 않는 상태라면 설명은 변명으로 들리고 해명은 핑계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감정적으로 격하게 만드는 상황에서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해결 방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계속 말하게 해서 약점을 찾으려는 것이죠. 한마디 했더니 상대가 10마디로 받아치고 10마디 하면 20마디로 몰아붙입니다. 언뜻 보면 시비를 건 사람이 잘 말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그저 우기는 내용으로 어떻게든 당신을 괴롭게 합니다. 설명을 하면 할수록 당신만 지치고 상대는 더 신이 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진실은 멀어지고 침묵이 깊어질수록 존엄은 가까워진다. 논리는 이해를 구할 때 쓰는 도구이지 시비 앞에서 쓰는 무기가 아닙니다. 상대가 이성적 대화를 원한다면 논리가 통하겠지만 시비를 걸어온 사람에게 논리는 그저 더 공격할 빌미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러니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성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 노력할수록 이미 상대의 판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기려고 박박 우기는 상대를 논리적인 설명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저 당신이 무례한 사람을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덜 성숙하구나. 내 마음을 잘 챙겨야겠다라는 생각만 가져도 이미 당신은 상대보다 우위에 서 있습니다. 세 번째, 화를 참는 것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 어른 한 분이 계속 참견을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사세요? 나이 들수록 조금 바꿔야지.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또 이어집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고집만 세니까 그러는 거지. 참고 또 참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분위기 망치기 싫으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까 하는 자책이 밀려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억울함도 몰려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 닫혀 켈트너 교수 연구팀은 25년간 감정 억제와 자존감의 상관관계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감정을 억누른 사람들은 자존감이 평균 37% 낮아졌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이 수치가 52%까지 상승했습니다. 즉, 참으면 참을수록 자존감은 떨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이 증상은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참는다고 해서 상대의 행동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는 이 사람은 괜찮구나라고 학습하고 다음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거나 더 심하게 굽니다. 시비를 거는 상대는 당신이 참는 걸 존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한 번 참으면 두 번, 두 번 참으면 세 번, 계속 같은 태도로 대합니다. 당신이 말없이 견디는 걸 배려로 보지 않고 그저 만만한 상대로 봅니다. 그리고 하이에나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당신이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툭툭 건드리며 시험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 내가 존중하는 만큼 상대도 달라지길 바라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참는 것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참는 건 상대가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를 품은 채 견디는 것이고, 존엄을 지키는 건 그런 기대 자체를 버리고 내 중심만 단단히 세우는 것입니다. 참기만 하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지만 존엄을 지키면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참는 것과 존엄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참는 건 상대를 위한 것이고 존엄을 지키는 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참지 마십시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게 미덕입니다. 상대가 함부로 대할 때 아무 말 없이 견디는 건 평화가 아니라 내 자존감을 무시하고 나를 괴롭히는 소모일 뿐입니다. 네 번째, 시비 앞에서는 무반응이 약입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몇몇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갑자기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어제도 지나가는 길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 옆에 있던 다른 분이 거듭니다. 맞아, 요즘 세상 참 각박해졌어. 그런데 그 말이 슬그머니 당신을 향합니다. 당신 내 손주도 그렇지 않아요? 순간 뭔가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애는 아닌데요. 얼마나 착하고 싹싹한데요. 그러자 상대가 피식 웃습니다. 그래요? 뭐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가 보죠. 대화는 끝났지만 진 것 같은 기분의 약이 바짝 오릅니다. 더 좋은 말은 없었을까? 괜히 말을 더 했다가 손해본 느낌에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하버드 대학교 협상학 연구소의 윌리엄 유리 교수는 30년간 갈등 상황에서의 언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즉각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은 68%가 불리한 위치에 놓였고 3초 이상 침묵한 뒤 답한 사람들은 74%가 주도권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변명이나 해명을 길게 늘어놓을수록 상대는 건드렸더니 반응하네라고 학습하며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반대로 짧고 단정하게 끝낸 사람일수록 상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즉답하거나 변명하는 순간 상대는 이 사람은 내 말에 신경 쓰는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말이 길어지면 틈이 생기고 틈이 생기면 상대는 그 사이로 파고듭니다. 당신이 설명할수록 상대는 더 많은 빌미를 찾아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필요도, 모든 말에 답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조차 길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중심을 먼저 세우고 상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그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즉답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던진 말에 곧바로 대응하는 건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휘둘리는 것이고, 그 순간 주도권은 넘어갑니다. 대답하기 전에 내 마음을 한번 점검하시고 그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짧고 단정하게 대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함부로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5번째,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판을 끝내는 말의 조건. 직장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이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요즘 일 처리가 좀 늦으시네요? 별 뜻 없는 말 같은데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화를 내자니 괜히 작은 일로 싸우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고, 그냥 넘기자니 계속 이런 식으로 말할 것 같습니다. 바쁘긴 했지만 다 끝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상대가 다시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래도 좀 더 신경 쓰셔야죠. 이쯤 되면 뭔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해야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끝낼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MIT 미디어랩의 샌디 펜틀랜드 교수 연구팀은 10년간 대화 패턴과 권력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은 91%가 갈등을 키웠지만, 감정 없이 단호한 톤을 유지한 사람은 83%가 대화를 조용히 종료시켰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짧은 문장을 결합했을 때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비율이 78%에 달했습니다. 핵심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더 이상 이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반응하면 저 사람 왜 저래라며 오히려 당신을 문제 삼고, 아무 말 없으면 내 말이 맞나 보네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감정을 실으면 빌미가 되고 말을 길게 하면 틈이 생깁니다. 시비를 건 사람에게는 감정 없이 짧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대화를 이어나가는 말을 쓰지 말고 여기서 멈추라는 식으로 그만하겠다는 의지를 비춰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하면 손해와 상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을 베풀면 논쟁과 다툼을 피할 수 있다. 관용이란 상대의 말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말, 그게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감정 없는 존댓말은 상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거리를 만듭니다. 그러니 화내지 마십시오. 상대를 비난하거나 따지는 순간 상대는 싸움 걸었네 라고 받아칠 빌미를 얻습니다. 대신 조용하고 짧게, 그리고 단정하게 끝내시면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 없이 짧게 존댓말로 선을 긋는 것입니다. 공격 없는 단호함, 그게 상대를 가장 조용히 멈추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6번째, 시비를 멈추게 하는 그 한마디의 핵심 원리.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장을 보던 사람이 불쑥 말을 겁니다. 그거 사지 마세요. 비싸요. 저기 있는 게 더 싸던데. 친절인지 참견인지 참 애매한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상대의 말이 또 이어집니다. 괜찮긴요. 돈 아껴야죠. 요즘 세상에. 그리고는 당신이 고른 물건을 보며 피식 웃습니다. 그래도 그런 거 사시는 거 보니 여유 있으신가 봐요. 순간 뭔가 따져야 할 것 같은데 뭘 말하든 괜히 변명처럼 들릴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불리해진다는 것, 감정을 실으면 빌미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짧게, 단정하게, 감정 없이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신경 끄세요.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 존 바그 교수 연구팀은 15년간 언어의 길이와 설득력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5단어 이하의 짧은 문장은 상대방에게 92%의 확정성을 전달했고 15단어 이상의 긴 문장은 63%가 변명이나 핑계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시비 상황에서 3초 이하로 끝낸 대답은 상대의 추가 공격을 71% 차단했습니다. 중요한 건 문장 자체가 아니라 말의 길이, 말의 속도, 말의 온도, 그리고 말 뒤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당신이 길게 설명하면 뭔가 찔리나 보네라고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화내는 걸 보니 맞나 보네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짧고 단정한 말 앞에서는 더 이상 공격할 지점을 찾지 못합니다. 전형적인 시비건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반응 대신 종교를 주면 됩니다. 정약용은 논어고금주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천명과 인욕이 쌓아 오른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상대와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흔들림과 싸워서 이기는 것,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 한마디는 바로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만하겠습니다. 이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감정을 싣지 않고 존댓 말로 단정하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비를 멈추게 하는 말은 센 말이 아니라 짧은 말입니다. 말 뒤에 오는 침묵이 상대를 조용히 물러서게 만듭니다. 너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마침표입니다. 7번째, 단호하게 말한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 서 있던 사람이 불쑥 말합니다. 아유, 답답해. 나 바쁜데. 좀 빨리 하시지. 안 그래도 장 본 게 많아서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핀잔 주는 목소리에 민망하기도 하고 불쾌한 기분이 듭니다. 그래도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괜히 미안한 마음에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제가 좀 느렸나 봐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상대가 거듭 시비를 겁니다. 그래도 뒷사람 생각 좀 하셔야죠. 계산대를 혼자 차지하고 있으면 어떡해? 순간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굳이 설명을 덧붙였을까? 그냥 한마디로 끝냈어야 했는데.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심리학과 하이디 그랜트 교수 연구팀은 12년간 사과와 추가 설명의 상관관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짧은 사과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경우 상대의 추가 공격은 14%에 그쳤지만 설명이나 변명을 덧붙인 경우 73%가 상대의 반격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웃으며 넘기거나 요즘 바빠서 사실은 같은 해명을 추가할수록 상대는 아직 말할 여지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사람만이 진짜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추가로 말을 이어가면 아직 대화가 열려 있구나 라고 판단하고 다시 끼어듭니다. 웃으면 별로 신경 안 쓰나 보네. 설명하면 뭔가 찔리나 보네. 변명하면 역시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대화의 문을 닫지 않는 한 상대는 계속 들어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학문을 너무 좋아하여 노여움이 나도 아무데나 대고 화풀이를 하지 않을 만큼 좋아했으며 또한 잘못한 일은 2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을 만큼 좋아하였다. 지혜로운 사람은 화내지 않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끝냈다면 그 뒤로는 아무것도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게 진짜 대화의 끝맺음입니다.
그러니 웃지 마십시오. 괜히 분위기를 풀려고 웃으면 상대는 아직 여유 있네라고 봅니다. 설명도, 해명도, 변명도 하지 마십시오. 감정도 드러내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끝내고 그 뒤로는 완전한 침묵으로 선을 그어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말을 끝낸 뒤의 침묵, 그게 가장 강력한 마침표입니다. 8번째, 만만하지 않은 한마디가 남기는 결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불쑥 말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각박해요. 뭐 말 한마디 하면 뭐라 한다니까. 별로 당신을 향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하는 말이 기분 나쁘게 느껴집니다. 예전 같으면 그러게요. 요즘 세상이 각박해서요 하며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짧게 그렇군요라고만 말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잠시 당신을 보더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공원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마주쳤는데 이번에는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 연구팀은 8년간 대인관계에서의 경계 설정 효과를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한 번이라도 명확하게 선을 그은 사람에게는 87%가 다음 접촉 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특히 60에서 70대 이상의 경우 단호한 한마디 이후 상대방이 함부로 대하는 빈도가 평균 64% 감소했습니다. 싸우지 않고 화내지 않고 그저 짧고 단정하게 끝낸 것만으로도 관계의 균형은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만만하지 않구나 라고 학습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의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자 상대는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으면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상대는 당신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단단한 모습을 보이면 다음부터는 함부로 당신에게 말을 걸지 못합니다. 몽테뉴는 수상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화복 자체가 아니라 그 재료나 씨앗을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화가 되느냐 복이 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렸다. 시비를 만나는 것은 운이지만 시비를 끝내는 것은 당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당신이 한마디로 대화를 끝낸 순간 관계는 조용히 재정렬됩니다. 싸우지 않았지만 이겼고 화내지 않았지만 지켰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조급하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한 번으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인 순간부터 상대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12권은 사람을 이기는 말은 센 말이 아닙니다. 짧고 단정한 말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고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의 말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말은 상대를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드러내는 방식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도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길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 관계는 스스로 정리됩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반응할수록 당신만 지치고 침묵으로 끝낼수록 상대는 조용히 물러섭니다. 한마디로 끝내는 것, 그게 가장 강한 방식입니다. 상대의 아무 의미 없이 떠보는 말로 괜히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이 참아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켜서 편안한 관계를 만드시면 됩니다. 시비 거는 사람 앞에서 재빨리 시비 거는 것이란 걸 인식하고 그 사람이 뭐라 하든 휘둘리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단단합니다. 사람지 해노트는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치지 않는 법을 차분히 전해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쓸데없는 말로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단단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